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국회에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그러니까 본인의 친인척 명의로 된 건설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토위 피감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천억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돼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법이 사실은 뭐 지금이 아니라 2013년도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게 논의가 될 때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가지고. 하지만 그때 다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좀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권익위 그 법안을 제출한 곳입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연결해갖고 이 관련 얘기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13년도에 이게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있었던 법하고 지금 다시 발의가 된 법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좀 뭐 다른 게 있어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큰 틀은 같은데요. 예. 그 제도의 그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좀 보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보완됐어요? 2013년에 제출된 종래 법안이 네. 그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하고 그 이해충돌 발생 시 금지되는 직무 수행의 범위가 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축소하고 보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정부 안에는 공직자가 그 직무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의무를 주고 신고 의무를 주고 그에 따라서 제척되도록 이렇게 이제 종래안을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이번에 제출한 안에는 그 16개 직무 유형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직무를 16개로 한정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직무를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 종래 정부 안에는 사촌 이내 친족을 그 사적 이해 관계자로 규정했는데요. 네. 이게 너무 좀 범위가 넓고 네. 과거에 비해서 친족 간의 왕래가 좀 빈번하지도 않다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네. 그 친족의 범위를 가족으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가족이면은 뭐 배우자와 자녀, 부모 요 정도인가요? 부모, 조부모, 뭐 증조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직계 가족. 예. 예, 형제 자매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까지. 예. 그런데요, 이게 당초에 이제 약간의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2013년도에 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느냐, 그 부분이 김영란법을 제정하면서 왜 빠지게 됐느냐. 예. 그때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논의 과정에서 예. 아까 얘기했던 직무수행 그 금지가 범위가 지나치게 좀 포괄적이어서 네. 업무 공백이라든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네. 그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언론하고 사학도 들어가잖아요. 언론하고 사학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 소지만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언론 사학까지 들어가는 거는 범위가 좀 넓다. 이런 얘기가 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럼 요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16개 직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언론이나 이런 쪽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 법은 그 예방 차원의 법률이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공직자로 좀 한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공직자로 한정했다. 예. 근데 저번에 이제 사실은 2013년도에 이게 국회 논의 중에 있었던 그 김기식 그 지금 더미래연구소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그 야당 간사였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이제 저번 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한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지금 국회의원도 공직자고요, 그죠? 장관도 공직자고, 대통령도 공직자고, 그 지방에 무슨 기념관 같은 데서 일하는 아주 하급 공무원도 공직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적 이해관계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적용을 받고요. 네. 이제 그 가족 채용을 제한한다. 예. 또는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네. 그다음에 공직에 취임 전에 있었던 민간 활동을 제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만 적용받는 걸로 이렇게 약간은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거니까 고위 공직자와 하위 공직자가 적용되는 게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까 이제 계약이라든지 인사 업무에 좀 고위 공직자가 좀 힘을 좀 발휘할 영향력을 발휘할 소지가 더 높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만 특별히 조금 더 적용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비슷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그 하위 공직자나 그 고위 공직자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적 이해관계 신고할 때는 그런 직위에 상관없이 이제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인사라든지 그 계약 같은 데는 높은 사람일수록 영향을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장치를 조금 더 두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 법이 있다면은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현재는 없는데요. 그 공직자인 경우에는 그 행동 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같은 데는 현재는 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유권에서 기준이 만들어지고 법이 제정이 되면 그다음에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좀 사라질 걸로 봅니다. 처벌 규정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안에는 이제 그 형벌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개인 정보를 국가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요. 다른 그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하고 이제 징계가 같이 그 병행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 논란이 벌어졌고 박덕흠 의원은 지금 그 당에서 이제 탈당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지금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시행되기 전이라서 이게 약간 상상의 영역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게 궁금한 부분이니까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현재 그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그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대상인가에 관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그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가지 파트에서 좀 적용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 이해관계 규정 적용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사적 이해관계자 이해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아들의 회사 이런 부분이 적용될 영역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지금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그 금지 규정 같으면은 그 부분은 그 현재 본인이 소속돼 있는 기관의 수의계약은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못 받게 되는 그런 규정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만 해도 굉장히 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토위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환노위 같은데 가면은 이번에 이제 환노위로 새로 옮긴다는 건데 거기도 이제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 피감기관들이.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 바꾸는 문제는 국회에서 정할 사안인데요. 이제 바꿨을 때 거기서 또 일어날 문제가 없지 않나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그거를 모든 그 사안을 다 규제하는 건 아니고 그 경제적 이익을 특별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생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안에서 빠지도록 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네. 효과는 같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의원직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박덕흠 의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련된 그 사회 이사를 하다가 지금 국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정무위라든가 이 재벌 정책을 다루는 뭐 기재위라든가 경제 정책을 다루는 뭐 이런 데는 갈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있어서 예. 예, 주식이 이제 그 백지 신탁이 돼서 뭐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 다른 상임위로 가는 그런 절차는 현재 국회에서 그 고려 중인 것 같고요. 예. 뭐 그 논의로 하고 나서 아까 어떤 그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안별로 네. 어떤 뭐 삼성과 관련된 거 본인이 이제 2년 전에 있던 그 기업체와 관련된 부분이 사안이 있을 때 네. 논의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는 회피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 네.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현희 권익위원장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을 관련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은 가능성이 있고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은 아니고 박덕흠 의원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좀 뭐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뜻인지 좀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마지막 박덕흠 의원이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예. 먼저 현재 법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회는 적용받는 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먼저 그 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에 따른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네. 설명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두 장관에 대해서는 예. 그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 그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받습니다. 대통령령인데.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익위 유권 해석에 따르면 네. 그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예. 소속 기관장에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해야 되는데 예. 그 제일 큰 판단의 기준이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그 정확히 확인해야 이 관계가 파악이 되는데 네. 이제 그 추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검찰에 저희들이 유권해서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네. 수사 지휘라든지 지휘권 발동이라든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 입각해서 저희들이 그 신고 대상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이게 사실 2013년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한 7년 정도 계속 이 문제가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국회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현재 그 공정 사회에 대한 열망이 네. 국민적으로 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네. 현재와 같은 소모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법에 명확한 유권 해석 기준이 좀 만들어지고 네. 처벌 규정도 만들어져야 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면주 부패방지국장이었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선 정치 사이다 예정돼 있습니다. 8시에 돌아옵니다.